가정으로 구원과 소망의 이야기를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버지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를 선택하고 세대를 잇는 영적 자산으로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가정을 살리는 우리 가문의 이야기, 이걸 후세에 남겨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시나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네. 좋은 아버지 생활 루틴이 만들기입니다. 좋은 생활, 좋은 아버지 생활 루틴이 만들기. 혹시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바른 생활 루틴이, 그 루틴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른 생활을 계속하는 거. 루틴이. 그렇죠.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로 루틴을 지키면서 자기 관리를 꾸준하고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김난도 교수의 그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내놓은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따르면 네.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엔데믹이 시작되는 2022년 네. 사람들이 거창한 미래보다가 하루하루를 알차고 성실하게 꾸려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바른 생활과 일상력을 추구하는 생활, 그 생활을 챌린지로 네. 이어가는 바른 생활 루틴이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른 생활 루틴이 좋습니다. 크고 웅장한 계획만 세우면서 사실 실천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바른 루틴들을 실천해 나가자. 이런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낸 용어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바로 소위 티끌 모아 성장으로 표현합니다. 아, 티끌 모아 티끌 모아 성장. 성장. 예, 2023년에도 이 티끌 모아 성장을 꿈꾸면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서 네. 시도하는 바른 생활 루틴이들의 약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루틴이들. 네. 네. 예전에 왜 다이어리나 달력에 이 목표와 다짐을 기록하고 실천 여부를 이렇게 점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바른 생활 루틴이들은 각종 루틴 관리 모바일 앱 모바일 앱. 이런 자기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네. 스스로 하나의 목표에 자신을 이렇게 묶어두고 또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습관 공동체를 만들어서 루틴을 관리하고 작은 성취를 확인해 간다고 합니다. 이게 습관 공동체군요. 네. 서로 체크하고 관리해주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주 이용자는 뭐 2030 세대이지만 네. 최근에는 40대, 50대, 60대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는 네이버 밴드가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네네. 그리고 2019년에 추가된 미션 인증 기능, 미션 인증 기능. 네, 미션 인증 기능으로 네. 친목 도모를 넘어서서 서로 미션을 공유하고 또 달성하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함께 응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좀 게을러질 때 싶을 때 누가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렇죠. 행동 공동체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네. 뭐 혼자 하면 진짜 작심삼일이 될 맞아, 텐데. 그런 게 있으면은 더 좋죠. 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혼자는 안 되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22년 9월까지 누적된 미션 인증 글이 한 2천만여 개나 2천만여 개. 네. 2천만 개. 와. 예를 들면 배달 음식 끊기, 또 필요 없는 물건 하나씩 버리기, 네. 또 메일함 삭제하기, 매일 아. 함께. 또 하루 만보 걷기, 또 반려견 산책시키기, 또 멍 때리기도 있답니다. 멍 때리기? 왜 멍 때리기는 뭐예요? 두뇌 휴식. 그렇죠. 두뇌 휴식. 네. 네. 이런 이제 미션에 함께 참여해서 꾸준히 이를 수행하는지 서로 인증 사진을 통해서 결과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멍 때리기 인증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네. 확실히 더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그렇죠. 하면 작심삼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여 일어나라 이 시간도 그렇죠. 저희가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죠.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예. 좋은 아빠 루틴을 만들어가는 루틴이.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들도 네. 네. 이제 좋은 아빠,
좋은 아버지 되기를 목표로 생활 루틴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좋죠. 듭니다. 네. 예,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교회나 직장, 남성 공동체에서 또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함께 실천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좋겠죠. 네. 할아버지,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좋은 아버지 생활 루틴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좋은 아버지 생활 루틴이 네. 좋은데요. 좋은데요. 진짜로. 네. 뭐 이제까지 사랑했던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 가운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은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뽑아서 우리 아버지들이 함께 좋은 아버지 생활 루틴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네.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전 시간들에 나눈 얘기들 중에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것들, 좋은 아빠 루틴이를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것들을 실천할지 한번 찬양 듣고 와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찬양 듣고 올게요.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의 평생의 작은 소망, 난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아무도 없을 때도 주 앞에 정결하며 어디에 서 있어도 주를 섬기는 사람, 세상 명예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는 한 사람.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의 평생의 작은 소망, 난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지친 형제 위해서 어깨를 내어주며 연약한 자매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세상 헛된 꿈보다 주를 위해 꿈꾸며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한 사람.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의 평생의 작은 소망, 난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를 살리신 사람, 십자가 잊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나를 향하신 계획 이해하지 못해도 주의 계획 믿으며 순종하는 한 사람.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의 평생의 작은 소망, 난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의 평생의 작은 소망, 난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아멘.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찬양. 맞아요. 우리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일어나라 시간으로 사랑의 딸은 2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런 루틴들을 함께 만들어 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최성환 장로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죠. 예, 예,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가정도 정원을 가꾸듯 정성껏 돌보는 노력과 사랑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멋진 정원을 가졌어도 매일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 황폐해지는 것처럼 특히 아버지의 돌봄과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이 성실하게 가정을 잘 가꾸어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무척 협조해 하시면서 협조케 하시면서. 예, 착하고 충성된 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 부르시면서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네. 아버지는 어떤 루틴들을 지켜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또 저희 아버지 학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아버지 학교에서는 삶의 실천 운동으로 아내와 자녀를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기, 네. 그리고 아내와 자녀에게 매일 축복 기도하기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생활 루틴으로 꼭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각자 사정에 따라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나 또 일주일에 몇 번 안아주는 날, 허그데이, 또 축복하는 날, 블레싱 데이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실천하시면 아버지 자신에게 좋을 뿐더러 아내와 자녀에게 소중한 시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뭐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기, 매일 축복 기도하기, 이 루틴을 가장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매일 반복되는 게 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뭐 그게 매일은 어렵다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날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예. 뭐 저도 아버지 학교 숙제로 매일 안아주기,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네, 26절 26절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출가한 아들이 음. 지난해 5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2살 갓 넘은 아들을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네. 이 아주 신이 나서 아빠와 함께 아멘을 외친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먼저 축복 기도문을 들고 와서 아빠에게 아멘하자 하고 야, 먼저 원한답니다. 2살 아들이. 네. 예. 아이는 이 축복 기도를 일종의 놀이처럼 재미있어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빠와 친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또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애들하고 이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밤에 아침 일찍 나오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문화를 다시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들어가는 거 참 중요하고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또 하루에 한 번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친밀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니라 더 많이 포옹해 주기를 목표로 좋은 아버지 되기 루틴, 생활 루틴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옹도 진짜 참 좋죠. 네. 가족 간의 이 스킨십이 애정을 더 키워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약 3개월 전에 7강에서 다정함, 아버지가 주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눈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하죠. 예. 그때 다정함이란 마음과 마음을 포개는 것, 가족 간의 교집합을 늘리고 풍성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또 아버지의 다정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안들이 있었는데 네. 기억나시나요? 뭐 목사님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 어제 네. 딸하고 이렇게 아침에 한바탕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과를 못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오늘 방송하면서 되게 마음 무거운 게 오늘 같이 딸한테 사과해야지. 지금 그 생각까지 머리가 지금 보시면 다정. 그러니까 친밀함에 대한 부분들을 네. 노력은 하는데 네. 참 이게 사춘기 딸들이나 아들 보면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 참 다정함을 늘려가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가족 여행하기, 가족 여행. 또 좋은 날 등산하기, 또 요리해서 나누어 먹기, 또 사소한 수다 모임 갖기,
또 패밀리 블레싱 데이, 할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는 날, 또 봉사활동하기 이런 뭐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로 실천해 보길 제안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아버지의 다정한 손길과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의 포옹을 이렇게 끓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그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네. 등을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스킨십들, 다정한 그런 활동들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어느 아버지 학교 현장에서 아버지가 두 딸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는데 네. 두 딸이 아버지의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그만 펑펑 울더랍니다. 아, 그래서 진행자가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평소에 들을 수 없던 말을 갑자기 들으니 눈물이 나왔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예, 시인 하만스타인은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아내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날마다 표현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딸한테 사랑했다 아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표현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해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또 두 번째로 좋은 아버지 생활 루틴으로 드리는 제안은 하루 한 가지 이상 칭찬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기. 네. 관심이 없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아내와 자녀의 좋은 점을 매일 발견하고 감사하겠다는 다짐이 없으면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그냥 놓치고 살기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영성과도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데 사실 그게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참 그런 것들에 감사하고 또 칭찬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하겠어요. 네. 네. 뭐 단 한 문장이라도 네. 매일 아내와 자녀에게 칭찬할 거리 혹은 감사한 점을 스마트폰에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카톡 문자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먼저 실천해보고 가족이 함께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하면 가족을 결속할 수 있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루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꾸준히 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네, 저도 다시 꾸준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루틴을 계속 하신다면 네. 더 가족이 더 훈훈해지고 사랑 가득할 것 같아요.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네.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이 199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약 10년,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에는 3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1만 시간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예, 1만 시간이면 될까요? 아니면 더 필요할까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평생 해야 된다고 좋은 아버지가 되려. 평생. 생각합니다. 문제는 네. 그저 끈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실천해 보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끈기 맞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성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은 아버지를 향한 방향만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마음 네. 잘 잡고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학교에서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향성을 바로 잡고 실천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뭐 걱정할 게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은 방식과 태도로는 어떤 새로운 반응도 또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죠.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한 발 내딛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네. 단지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아버지의 습관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단 실천하면 상상보다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한 생활 루틴으로 첫 번째 매일 안아주기, 축복 기도하기. 두 번째 하루 한 가지 이상 칭찬하기와 감사하기를 일단 시작해 봅시다.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티끌모아 태산된다는 마음으로 해 나가십시다. 저희 아버지 학교가 끝까지 곁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면서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생활 루틴. 첫 번째 매일 안아주기, 축복 기도하기. 두 번째 하루 한 가지 이상 칭찬하기, 감사하기. 감사하게. 네. 실천하시고 저희 샵 9330번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주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좋은 아버지 루틴을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네, 제가 한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일어나 시간 일어나라 시간 최성환 장로님과 함께했는데 오늘 방송 함께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장로님? 예, 네. 저희들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버지 학교가 하는 일이 누구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 학교가 그냥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루틴을 만들어가는 이 아버지 학교이기 때문에 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보태가면서 좋은 아버지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생각보다 쉽게 가족 간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또 자녀들이 또 아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 어떤 좋은 아버지들이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더 생겨날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아버지들이 많이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아버지여 일어나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아내 많이 축복하고 축하해줬으면 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영님, 티끌 모아 성장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들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 우리 송현영님, 와우 진짜 찐으로 가르친 삶의 루틴이네요. 정원 가꾸듯 사랑의 습관이 필요하다. 좋은 말하고 허긴을 습관처럼 한다면 좋은 아빠가 되겠죠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랑의 뜰한 2부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환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 들어가 영생으로 네, 사랑의 뜰한 2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현진이었고요. 저는 허윤기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들리십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극동방송의 심장 소리입니다. 우리들의 심장이 뛰는 이유 들어보시겠습니까? 일이 6시부터 틀어놓는 거예요. 집안에. 저는 저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를 초등학교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조카가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 연약한 아이 안에 좌측으로 핸들을 꺾으면 한 5-6바퀴 굴르겠구나. 저도 모르게 라디오 볼륨을 이렇게 눌렀는데 거기서 그때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마음 깊은 데서 그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게 너무 지금도 또렷하게 들리는 게 죽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다. 죽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극동방송은 지금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삶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분들을 위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 우물정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극동방송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는 방송, 생명을 살리는 방송, 우리의 극동방송. 달리는 구원열차. 크리스천의 구원의 문제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달리는 구원열차. 이 시간에는 손상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의 스마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을 업신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작은 일의 조심성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사람이야말로